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시의 스토킹 진행의 오은희입니다. 우리 시장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제약 바이오가 반전 분위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몇몇 기업의 호재가 또 전해지면서 얼어붙었던 투자 심리가 슬며시 녹고 있는 그런 양상이 전개되고 있죠. 특히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강합니다. 1% 넘는 탄력도를 과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이 양시장 지수를 이끌고 가는 모양새입니다. 시장이 강하고 오르는 종목도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오늘 시장. 여러분들을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도 이 상승불이 켜져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종목 고민 저에게 오늘도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전화 02786-1022-1023번 2대 전화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릴 거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나눔미디어 그룹 김태혁 전문가, 월스트리트 코리아 이슬이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은 뭐 이전부터 시장 반등할 때도 조금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김태혁 전문가님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굉장히 강조하고 가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더 갈 수 있을까요? 충분히 더 갈 수가 있고요. 뭐 안심하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예전 8월 초까지 많이 떨어졌던 부분이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8월 6일 날 저점을 찍고 한 반등하기 시기에 보게 되면 사실 이제 현물 시장보다 이제 선물 시장에서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선물 시장을 설명을 드릴 텐데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 쪽이 8월 6일 이후로 계속 매수 포지션을 이어나갔고 어제 같은 경우는 장 초반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 연기금 쪽에서 계속 매수 포지션을 보이면서 예전과는 색다른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 점에서 정말 의의를 두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런데다가 연기금이 들어오게 되면서 장 후반 들어서부터는 이제 외국인도 매수 포지션을 취하면서 사실상 시장이 올라갈 하나의 이제 이유를 만들어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환율 차트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환율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사실상 떨어지는 차트였다, 떨어지는 모양새였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환율이 소폭 하락하게 되면서 아주 좋은 분위기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265에서 한 625에서 630포인트 정도까지 목표까지 잡으시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 1980에서 2000포인트 사이 정도까지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는 265포인트까지 해서 이제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아직까지는 상승폭이 조금이라도 더 남아 있다. 제가 계속 강조드렸다시피 저번 주에도 매수하자, 과대 낙폭 종목도 계속 매수하자 했는데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맞고 떨어진다는 게 결국에는 목표치에 오게 되면 사실상 결국에는 저항 구간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에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내려오면 매수 기회를 좀 노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반등 추세는 아직 조금 더 열려 있다라는 관점이신데요. 이슬이 전문가님 어떤 관점이세요? 예, 오늘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세로 출발을 하였는데요. 지금 조금씩 시장이 안정화가 되어가면서 상승 추세가 순환매가 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금일장은 드디어 이제 전체 업종에서 가장 낙폭과대되어 있던 제약 바이오주들이 반등을 계속 시도를 하면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인데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60-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주가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다른 낙폭과대되어 있던 종목군들도 순환매 돌면서 상승하기까지가 머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연도 최악의 증시를 맞이하면서 한국 증시의 12개월 주가 순 자산 비율은 지금 0.8배 정도라고 보는데 지금 전 세계 47개국 중에서도 거의 가장 낮은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마이너스 지금 한 40% 정도 할인돼 있다는 가격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아직 빠진 거에 대비해 올라갈 게 더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든 종목군들이 웬만해서는 다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금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지금 낙폭과되어 있던 종목군들, 특히 실적주들 위주로 해서 분할 매수 접근하셔가지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보시면서 편안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면 왜 내 종목은 안 갈까 하고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 모든 분들과 오늘 함께합니다. 종목 이야기 해볼게요. 한시의 스토킹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의 전화 그리고 문자를 기다리는 동안 특징 주 분석하는 톡 쏘는 종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새 종목 준비가 돼 있는데요. 함께 들여다보시죠. 첫 번째, 현대약품 되겠습니다. 임상삼상 가자라고 제목이 달려있네요. 내용 들여다보시죠. 알츠하이머 치료 복합제가 임상삼상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허가를 이제 승인을 받은 건데요. 바이오주가 이로 인해서 동반 급반등을 보이고 있고 현대약품 장중 상한가 진입이 돼 있죠. 오늘 제약바이오주를 이끌고 가고 있는 종목의 그 중심에 서 있는 종목인데요. 이제 임상삼상 진입이 되는 이 시점에서 이 종목 지금 봐도 되는 것인지 잠시 뒤에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인스코비 보겠습니다. 모바일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들여다보시죠. 줄기세포 활용한 발모 촉진에 관한 특허를 취득하게 됐다는 소식, 특히 한국과 일본 동시 취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인스코비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고요. 인스코비가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셀로메드도 동반 급등,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 평가를 들을 수 있을지 이것도 잠시 뒤에 들여다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TV홀딩스 보겠습니다. 이륙을 시도 중인 걸까요? 아니면 이륙을 논하기엔 아직 이른 것인가요? 일단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죠.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공주가 동반해서 강세권 유지하고 있는 현재 구간인데요. 다만 TV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이끌어주는 모멘텀이 부각된다라는 점이 아직 뚜렷이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매수 주체도 부재한 모습인데요. 개인만 사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는 20% 넘게 현재도 급반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불안불안해 보이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혹시 여러분 TV홀딩스 가지고 계신 분 계시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순위로 놓고 체크 도와드릴게요. 자, 하나하나 투자 의견 확인해 봅니다. 현대약품 들여다볼 텐데요. 김태혁 전문가님.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오늘 급등했던 이유가 아시다시피 이제 치매 치료 복합제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승인이 나오게 되면서 급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재료만 보고 판단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순환매를 돌면서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고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총 상위 바이오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현대약품도 오늘 같은 날 이슈를 터뜨리면서 급등을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최근 한 1, 2주 내로 해서 이제 상황 급등했던 종목들 흐름을 보시게 되시면 대부분 다 순환매를 돌면서 바닥권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개별 이슈를 터뜨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약품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목표가를 먼저 정해드리자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800원 부근이 상당히 이제 저항 구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800원 부근에서 일단 1차적으로는 수익 차익 실현하시고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사실상 지금 진입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현대약품 자체가 이제 임상 3상에 돌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상 마지막에 신약에 대한 부분까지도 연결되는 부분이 이제 아직 몇 년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모멘텀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아닐지라도 좀 떨어지게 되면 사실상 매수 접근해봐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17%의 강세권 유지하고 있는 현대약품은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내용 주셨습니다. 이어서 인스코비 들여다볼 텐데요. 이슬이 전문가님, 어떤 평가 가지고 계세요? 예, 일단은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스코비는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이제 바이오 관련 산업까지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상한가의 요인을 보시자면은 지금 줄기세포를 활용한 어떤 그 발모 촉진 특허를 취득했다는 소식에 그동안 약 마이너스 80% 가까이 하락했던 주가에 이제 막 상향 추세로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눈여겨보셔야 할 게 주가가 그동안 상승하지 못했다는 것은 모멘텀과 재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무언가 어떤 주가 상승에 탄력을 줄 만한 요인들이 생겨났다고 보기 때문에 당분간은 분명히 이 추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상반기 실적 구조가 매출액이 459억 원으로 전년반기 대비 65%가 증가를 했었으며 이제 영업이익은 61억으로 같은 기간 안에 이제 165% 정도 늘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어떠한 적자 회사였던 이미지를
탈피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두 번째는 하고 있는 사업 내용들이 어떤 주가를 올릴 만한 성과나 재료들이 약간은 부족했었지만 금일 이제 뭐 줄기세포를 활용한 발목 축지 관련 특허를 한국과 일본 양국 동시에 취득을 하면서 실적과 함께 모멘텀이 약간은 뚜렷해졌다.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아간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 오늘 상한가를 달성은 했지만 주봉상 보시면 이제서야 바닥 구간에서 바닥을 다지고 나서 큰 거래량 양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매물대가 조금 걸리는 게 5,800원에서 6,000원 사이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는 5,500원까지 홀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2차는 6,500원을 말씀을 드리나 아마 5,800원에서 6,000원 구간대 왔을 때 이 매물대 소화 과정으로 인해 시간은 다소 소요가 될 수 있겠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1차 구간은 5,5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수코비까지 추가 전략 모색해봤습니다. 이젠 여러분들 종목 고민 함께 들어봐야 될 텐데요. 그 내용 들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